암 환자들은 그냥 저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에서 0.9가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안 올라가요. 하버드대에서 이 주겸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정말 항암력과 그 항염증력이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금이에요. 보양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재발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 아빠는 항암을 안 하고 딱 3개월 만에 CT에서 다시 2cm로 보여요. 기적의 항암 식단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약국에서는 암 환자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자는 보지 않고 암 환자를 보면서 제가 7가지 금지 식품을 제안을 이렇게 하는 가이드를 드려요. 그러면 "약사님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뭘 먹나요?"를 제가 한 2,000번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도 "그러면 뭘 먹나요?"를 댓글로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이 아주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리 연구가님과 한 10개월에 걸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한 거예요. 119가지. 지난주에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니가 대장암이셨는데 이 아드님이 이 책을 사다가 그 119가지 요리를 어머니를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요리책에 있는 요리를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맛이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맛이 아주 좋던데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요리책을 썼냐면은 저도 유방암 걸렸을 때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그 암이 써여 있는 요리책을 다 샀어요. 그런데 그 요리들이 되게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요리 연구가님이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평이한 요리는 없고 재료도 외국에서 와야 되는 재료라든지 도구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막 오래 걸리고. 일단 암 환자가 정말 그림의 떡인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요리의 똥손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그냥 보는 요리책이지 만들어 먹으란 요리책이 아니어서 제가 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항암할 때 정말 복잡한 요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항암 식단의 요리법은 일단 요리 연구가님에게 식용유를 쓰지 않고 설탕을 쓰지 않고 우유와 고기를 쓰지 않는 거를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요리 연구가님은 해외 유학파세요. 서양 요리 전공자. 완전 화려한 요리의 끝판왕이신 분인데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요리는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엄청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설탕 없이 그러나 맛도 있고 쉬운 요리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신다면 여기는 항암 전에 준비해야 된 요리, 항암 1-2 주차에 먹을 수 있는 요리, 또 항암에서 또 마지막 주 셋째 주엔 좀 회복기에 좀 위가 좀 회복해서 먹을 수 있는 고 시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요리책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일단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나 사계절 구할 수 있는 채소, 식재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멀리 안 가도 우리 집 슈퍼에 가면 다 있는 재료,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믹서기랑 찜기, 프라이팬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염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염 식단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염을 해야 된다. 특히 중년 이상은 혈압 때문에 저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사실 우리의 생명의 신체의 아주 필수품이죠. 어떻게 보면 금하고도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식재료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 세포도 이렇게 전압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정상이 돼야 우리 세포가 정상 대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위에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고 그래야 먹은 음식을 쫙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산이 분비가 적으면 이게 쫙 죽이 안 돼요. 그러면 흡수가 벌써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위산의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제 정상인들과 달리 일단 암 환자들은 위산 분비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해독력이 있어요. 이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위산이 풍부해야 여기서 들어온 음식을 싹 균을 없애주고 해독을 하면서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보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환자의 몸 안의 염도를 체크해 보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높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염도는 우리 요리의 염도를 체크하는 그런 염도계를 사서 체크를 해 보면 0.9가 딱 정상인 몸이에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지금 뭐 식단을 쪼끔 막 드신다고 해도 아직 젊기 때문에 0.9 거든요. 제가 이 지식을 접한 후에 제가 항암한 중에 제 염도를 재봤더니 0.4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소금을 그냥 일반 정제염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너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무 미네랄이 안 들어있는 나트륨하고 염소 NaCl로만 구성된 정제염 있죠. 그런 소금은 안 좋은 소금이고요. 우리 서해안에서 나온 천일염,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의 재료도 되고 우리의 염도를 채워주는데 아침에 그냥 야채 주스만 먹고 그러면은 뭘 안 먹게 되죠?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염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삶은 다음에 항상 접시에 소금을 이렇게 죽염을 놔두고 찍어 먹죠. 그다음에 제 야채 주스는 그냥 먹는 야채 주스가 아닙니다. 죽염 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하면 더 맛이 더 달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냥 저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에서 0.9가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안 올라가요. 소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타서 죽염물을 타서 따뜻하게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암 환자들은 이미 이게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염도계를 하나 한번 사 보세요. 그래서 얼마 안 할 거예요. 1-2만 원 하는데 그것만 딱 체크해 보고 소변에 산성도 두 가지만 체크해 보면 나의 건강 척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떨어져 있다면 조금 간을 더해서 드시거나 요런 페트병에 죽염을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맹물보다는 죽염물을 조금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염은 그러니까 20 대 30대 '난 0.9다.' 그러면 평상시 드시는 염도로 드시면 되고요. 난 질병이 있는데 염도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죽염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항암에 좋을까요? 항암력이 있는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천일염은 우리가 요리에 배추를 절일 때 뭐 국에 간을 할 때 천일염을 쓰시고요. 시중에 있는 뭐 맛땡땡 이런 MSG가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안 되고 완전히 정제된 NaCl만 있는 정제염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나가서 먹는 음식들은 그렇게 천일염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천일염 좀 더 비싸고 NaCl은 굉장히 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판하고 있는 그런 인스턴트식은 다 무엇으로 간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그냥 NaCl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식이나 인스턴트식을 드시면 미네랄 결핍이 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미네랄까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항염과 항암력이 입증된 소금이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금이에요. 바로 죽염입니다. 히말라야 암염도 있고 뭐 프랑스산 뭐 비싼 소금들도 있는데 그런 소금들은 미네랄은 풍부한데 항암력까지 입증된 거는 우리나라의 죽염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이 죽염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정말 항암력과 항염증력이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라면 죽염물을 타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트밀 죽을 한다. 거기다 죽염 넣어서 간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저염으로 하지 말고 간을 하되 아주 좋은 제품의 죽염을 쓰시는 거예요. 죽염은 그러니까 그 소금을 대나무 통에다 넣고 9
번 구운 거예요. 1300도에서. 그러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나쁜 성분들은 다 날아가고 좋은 성분들, 미네랄이 더 강화된 엄청난 고사양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완치됐다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캔서 위너의 한 제목이 이거예요.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썼는데, 좋아하는 음식, 뭐 금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암 걸리기 이전에 먹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의 씨앗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보이는 싹만 수술로 제거를 했고요. 씨앗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싹이 나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케이크, 과자, 고기류, 빵, 밀가루, 우유가 다 양분이 돼 가지고 이 싹을 트이게 하는 거죠. 제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저보다 더 늦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유방암은 보통 재발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딱 병력을 보니까 수술하고 1년 만에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이제 4 기로.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아, 혹시 수술하고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흑염소를 드셨나요?' 그랬더니 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흑염소는 고단백, 고지방식이에요. 제가 지방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보양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또 누구의 영양분이 되냐면 암세포, 남아있는 암세포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보통은 아무리 막진해도 한 5 년은 걸려야 재발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지방은 암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증식시키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흑염소, 오리즙 이런 거를 즙으로 먹으면, 여러분 흑염소를 막 몇 끼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즙으로 농축액에 드시면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드시면은 한 달 안에도 재발이 가능해요. 진짜 제가 환자 중에 4번째 재발하신 분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남겨 놨던 유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뭘 먹었더니 오리고기즙을 즙으로 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항암 막 2년 동안 하는데 매일 아메리카노와 조각 케이크를 매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크류,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게, 그걸 튀겼잖아요. 그냥 식용유 볶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은 막 쇼트닝 오일로 튀긴 과자류는 아무리 최애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드시면 안 되는, 그럼 정말 빨라져요.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과자. 근데 빵을 드실 때도 정말,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너무 담배를 끊었더니 빵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아빠가 중간에 빵을 드신 거예요. 자, 6 개월 동안 2번의 CT에서 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이제 암이 없어.' 아니죠. 아직 싹이 안 난 씨앗은 있는데 얘를 식단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근데 저희 아빠는 인제 항암을 안 하고 6 개월 동안 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다시 식단을, 친구들 만나서 고기를 1 주일에 한 2번 드셨고, 또 뭘 드셨냐면 믹스커피. 믹스커피 엄청 달죠. 근데 단 것도 그냥 설탕을 인공적인 단맛에다가 막 그 커피 크림, 지방이죠. 인공적인 지방에다가 빵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딱 3 개월 만에 CT에서 다시 2 센티로 보여요. 여러분, 다시 없어진 암이 자라잖아요. 이걸 다시 줄이려면 너무 힘듭니다. 네, 저희 아빠 케이스는 정말, 정말 행운이었죠. 거기에 딱 방사 4 번을 쏘여서 암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번 정도의 CT에서 지금 깨끗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습이 되셨죠. 먹으면 바로 자란다. 암의 씨앗은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커피 대신 마시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머리가 항상 멍했기 때문에 커피로 깨웠고, 또 우유 들어있는 라떼를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저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정말 저처럼 지금 만 7 년이 저는 됐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커피 선택에 주의를 하는 거죠. 볶아낸 지 얼마 안 된 원두 커피를 사서 그것을 드립커피로 내리는 방식을 저는 사용을 해요. 우유를 넣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드시거나 연하게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그다음에 저는 각종 차를 정말 집에 좋은 차를 준비를 해 놓고 항상 이렇게 뭔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식후에 뭔가 마셔야 돼요. 정말 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녹차 베리에이션이 많이 된 녹차 브랜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좋고 홍차도 좋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홍차를 많이 마시고요. 더 추울 때는 생강홍차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차, 또 여름에는 레몬 있죠? 레몬을 정말 즙을 내서, 저는 항암 중에 항상 하루에 레몬 하나를, 처음에는 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손목에 나가 가지고 그다음에 기계를 샀죠. 스키저를 사서 그럼 또 쉽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서 2개 정도 물에다가 레몬즙을 넣고, 그다음에 너무 시면 이제 꿀 잠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을이나 겨울에는 레몬 차로, 그렇게 즙을 이용해서 차로 하시면 좋죠. 항암 중 경과 기간에 따라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제 그 기적의 항암 식단은 항암 주기별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지금 실어 놨는데요. 항암 첫 주는 일단 항암제를 딱 맞았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울렁거리고 뭐 오심부토가 한 1 주일 정도 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유동식처럼 뭐 오트밀죽, 그다음에 전복죽, 뭐 무슨 각종 야채죽을 준비해서 이렇게 쪼끔씩 자주 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 전복죽, 각종 죽과 국 종류, 그다음에 저는 누룽지,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오트밀도 그 유기농 오트밀을 사서, 굉장히 요리가 빨라요, 오트밀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쪄 놓은 오트밀을 사다가 물 붓고 끓이면 1-2 분이면 다 끓어요. 거기다가 야채 넣으면 야채 오트밀, 달걀 넣으면 달걀 오트밀, 전복 넣으면 전복 오트밀,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니까 첫째 주는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거나 고형식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점막이 너무나 훑고 지나가서 매운 것도 드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파란색 열무, 물김치, 그런 국물류랑 죽이나 그런 오트밀 이런 걸 끓여서 드시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인제 위가 쪼끔 진정이 돼요. 그때 쪼끔은 인제 쪼끔 더 밥도 드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생선, 나물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 3 주 차에는 정상 식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인제 영양을 또 마음껏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마지막 3주 차에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인제 장 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 보고 한 1 주일 동안 내가 음식을 못할 걸 대비해서 각종 음식을 해 놓으시면, 꼭 요양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뭐 1-2기 환자들은 집에서 충분히 항암 식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장보기, 음식의 종류, 그 음식의 그 식재료가 선택이 달라지니까 한번 책을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여러 정보를 나눠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른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듣거나 보기만 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 봤을 때 제 삶에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전환이 일어나기를 응원을 하고, 여러분도 2025 년에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